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광 기능사 학습 멘토 태양광 닥터 119입니다. 여태까지 1편, 2편, 3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요,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개요,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시공, 설치,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계획인데요. 설치 면적이 결정되면 태양전지 모듈을 결정하고 인버터를 설정한 후에 모듈 직렬수가 결정이 되면 인버터 전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병렬수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최종 모듈 수량,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듈이 출력 전압 20V, 출력 전류 10A짜리가 있으면 20V 곱하기 10A, 그래서 최대 출력은 200W짜리 모듈이 됩니다. 이것은 3편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가로 1m에 세로 2m짜리 모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버터 동작 범위 100V에서 400V, 인버터 용량은 10kW짜리, 그리고 105% 공차까지 오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면적이 가로 10m, 세로 6m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저희는 모듈을 10장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걸 10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러면은 10장이 1직렬이 되고요. 같은 맥락으로 요 면적에는 30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직렬 20V 곱하기 10장 그러면 200V가 되죠. 위에 인버터 동작 범위가 10V에서 400V이기 때문에 인버터 동작 범위 내에 들었고요. 그리고 10직렬짜리가 3병렬 3개로 또 묶음이 있기 때문에 총 30장이 되죠. 그래서 200W 곱하기 30장 하면 6000W, 6kW가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 용량 10kW 범위 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딱 맞게 제가 설정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 관련해서 되게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절차의 주요 공사별 구분하고 일반적인 설치 순서는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자재검수, 기기를 설치하고 그 기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 배관 배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안전공사를 통해서 점검 및 검사를 받고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설치 순서도 그것을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게 맞고요.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구매하고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 설치 가대 설치, 모듈 인버터 설치, 시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조물 시공 관련해서는 기초공사를 하게 되고요. 기초공사에는 얕은 기초, 깊은 기초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기초, 줄기초, 원통기초 이런 식으로 있고요. 말뚝, 피어, 케이슨 기초가 있습니다. 또 상종 하중할 때 고려할 거는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하중, 적설 하중, 활 하중, 풍 하중, 지진 하중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레이 간의 이격거리 산정에 대한 표인데요. 이 표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보실 때는 이걸 예제를 가지고 하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캐드로 이 이격거리를 찍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실무에서는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 태양의 그 고도, 남중 고도가 여름하고 겨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쪽이 갖고 있는 지형이라든지 어떤 각도, 이런 정면도 말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격거리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어뢰용 가대 및 구조물인데요. 맨 위에 태양 전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 프레임, 그 다음 지지대, 그리고 그 지지대를 지지하는 기초판, 그리고 기초 위에 앙카 볼트로다가 견고하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된 모습을 가져왔고요. 그림은 좀 잘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이걸 보시고 자꾸 상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맨 위에 부분이 위쪽이 태양전지, 그리고 옆에 받쳐주는 부분 프레임, 그리고 바닥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재능의 센터 규정에 맞춰서 볼팅을 해서 풀리지 않도록 유지하게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기초판을 통해서 지지를 하게 되고요. 무수축 몰타를 친 그 기초 위에 앙카 볼트를 시공하고 앙카 캡을 씌워서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는 기술사를 통한 구조 검토를 받아서 구조 검토서를 제출해서 그 안정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적용 설치 장소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면, 지붕, 벽면 일체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땅에 설치한 것들, 요 밑에는 지금 가려졌지만은 그 밑에는 이제 기초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초에 대한 구조 검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붕에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 사진은 지붕 일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붕에 완전히 붙인 형태죠. 그리고 슬라브의 형태한 그런 옥상에 설치한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것이 벽면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형태, BIPV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형태들은 건물과 일체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미성을 고려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넣은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KC 규정에 따른 규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알고 들어가야지 시험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접지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그 1종, 특3종, 3종, 제2종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이 TN, TT, IT, 개통 이런 개통 접지로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깊이 있게 내용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시면서 시험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저압, 고압, 특고압, 그래서 여기는 600V AC, 그리고 DC는 750V, 그래서 이하 초과, 그리고 7000V 이하 초과 이렇게 됐는데, 개정된 거는 그 저압과 고압에서 600V가 1000V, DC 750V가 DC 1500V로 개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용되는 전기의 그 전압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DC 같은 경우에는 750V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선을 사용할 때 전선의 색상이 그전에는 검정, 적색, 청색, 회색이었는데 지금은 갈, 흑, 회청, 그리고 보호도체는 녹, 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 흑, 회청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엔 상도 RSTN이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근데 상도 L1, L2, L3, N상 이런 식으로 기재되는 항목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면 실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압선로의 절연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400V를 기준으로 해서 0.1, 0.2, 0.4, 0.4 이렇게 해서 메가오음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것이 지금은 SELV, FELV 500V 이하 초과로 해서 250, 500, 1000V DC 시험 전압이인가 되고요. 그리고 절연 저항은 0.5메가옴, 1메가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절연 저항은 더 강화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정도를 좀 이해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용과 설비 전압 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표가 바뀌면서 조명과 기타로 나뉘어서 저압, 고압 3%, 5%, 6%, 8%이 정도 수치를 기억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그 전기안전공사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나중에 현장에서 혹시 기억이 나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사용 전 검사나 점검을 받게 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난하게 합격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는 그 제가 제도에 대해서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RPS 제도와 RE100 제도입니다.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보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문장을 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표현된 게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자고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이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S&P라고 해서 전기의 가격만 받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인증서, 지금 REC라는 인증서를 또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REC라는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인증서는 공급 의무 발전사, 그러니까 발전 의무 공급 의무자들에게는 항상 이 그냥 단순히 이 REC를 사야 돼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사한테 이 REC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사는 REC를 판매한 금액하고 SMP를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수익을 얻게 되고요. 그 외에 가중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궁금하신다고 하면 이건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리백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로 사용한다는 약자고요.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자발적 선언, 에너지 전환 캠페인. 이렇게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아리백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해서는 20k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있어서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돼서 대개 전기 안전관리 업체에게 대응을 맡기게 되고요. 그래서 20kW 초과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1000kW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는 매 4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품질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 안전 관리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부를 하기에는 내용은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많은데 기출 빈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절대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보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외워두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금 간단하게 4편에 걸쳐서 제가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광 기능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알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나온 교재라든지 또는 지금 설명이 되는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들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내용을 다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필기를 편안하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합격하신 후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실기까지 합격해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갔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해서 좀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